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6명이 지금 집을 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집값이 매우 높은 고점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과연 정말 집을 살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일까요? 지역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텐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부동산 가이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트렌드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혹은 방송이 끝나더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2번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02-581-9943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알면 힘이 되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팁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입지죠. 따라서 좋은 입지를 선별하는 눈은 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좋은 입지 여건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라는 것이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소장님. 맞습니다. 이 좋은 입지, 투자할 때 좋은 입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네. 그것이 가장 좋은 입지라고. 그렇죠. 예, 그게 예. 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 중요합니다. 예. 입지가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비례하여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은 중요하고요. 또 특히 지하철 역세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투자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향후 지하철 등의 교통 호재가 예정된 곳 중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학군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남 학군을 비롯하여 목동, 중계동, 수유층이 탄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다음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인구가 밀집된 곳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들을 갖추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인기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변 환경입니다. 요즘에 해가지고 예전에 엘빙에서 이제 트렌드가 이제 힐링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아파트를 보면 조경 시설이 아주 훌륭히 잘 해놨죠. 그리고 또 인근에는 공원이 있고요. 또 이는 지역을 요즘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은 풍부한 개발 호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지역 부동산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고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여러분 박정원 소장님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통해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마련돼 있죠.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제가 창동 주공 2단지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노원구에 있는 창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아파트 몇 평형 보유 중이신가요? 21평이요.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사서 지금 전세로 좀 놔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전세 지금 놓고 계신데 과연 향후 전망 어떤지 제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소장님 전화 받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노원구가 아니라 도봉구 창동 아닌가요? 예, 노원구 바로 옆에가 노원구고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작년에 사셨으면 좀 어떻게 시세 차이 좀 보셨나요?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예. 자, 일단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쪽 지역 하면은 지금 또 커다란 또 이슈가 있죠. 이곳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고요. 이곳은 그 우측으로 있는 그 이슈라는 게 우리 서울 메트로 창동 차량 기지하고 우리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우리 삼성 코엑스와 같은 컨벤션 센터, 호텔, 업무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예. 이 지역이 본래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업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만 자고 일하는데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배드타운의 네. 성격이 아주 강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게 생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 창동역이 이쪽으로 해서 창동역에서 우리 GTX 또 신호선인가요? 예. 신호선 또 예정된 거 아시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이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라고 모르십니까? 급행철도. 예, 교통철도. 예. 그 GTX가 지금 예정돼 있어가지고, 예. 이쪽 지역에 강남권까지 10분대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입지에 앞으로 서울이지만 강남권의 접근성이 우수해지고 또 예. 옆에 이런 업무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21평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21평이고 또 보니까 재건축 연한도 거의 다 되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이게 재건축년은 더 남았어요. 예. 재건축 연한 좀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그럼 지금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어야 되네? 가지고 계셔야죠. 아파트 25년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재건축도 좀 한번 기대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파세요? 예.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팔려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재건축.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예. 얘기 나올 때 한번 해가지고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조금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 기분 좋으시는 것 같아요. 이 향후 전망 좀 예. 밝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좀 가격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 지금 팔아도 되나 또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가이드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봤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기, 가락동행의 금호아파트 네. 24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상담 받아보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 지금은 저기 전세 놓은 상태고요. 언제 매수하셨죠? 아마 4년 정도? 4년 예.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이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우리 송파구 강동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한번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아파트고요. 이쪽으로 해서는 일단은 거기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해가지고 일단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 지역이. 네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 제2 롯데월드라든지 앞에 여기 앞으로 현대 우리 현대 사업이 지금 진행 중 있죠. 가락동이요. 또 이 밑으로 또 하면 문정 법조타운이 또 해서 또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입주가요. 여보세요? 네네. 예.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거의 역전세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님 아파트의 경우는 있잖아요. 네네. 전세가 비율도 높고 그렇다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 3년간 꾸준히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고 인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당분간 보유하거나 이래도 전망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보유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만료는 언제죠? 내년 말이요. 내년 말이요. 그렇다면은 내년 만료 전에 네. 많이 매도를 하고 싶으시면 만료 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때 한번 해서 매도 시기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일단 지금 4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한 1년 사이에 뭔가 시그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뭔가 가격 움직여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롯데캐슬 SPA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66평형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66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대형 면적을 매수하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뭔가 주거 목적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 지역의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일단 브랜드 강남이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보면 고가의 아파트거든요. 네. 제가 한번 지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라고 하시면 얼마 정도 하나요? 10매독 정도 됩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궁금해서요. 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롯데캐슬 스파 아파트고요. 네. 여기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고급형 아파트입니다. 네. 이쪽이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훌륭하겠죠. 그런데 대형 평수이고 네.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수요층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부적절하다.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오르는 건 적은 평수가 더 많이 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더 빠르죠. 네. 그래서 좀 투자로서는 적절치 못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실거주 측면이라면요, 일단은 생활 편의시설 이런 거 훌륭합니다. 아주 잘 지어놨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실거주로 가신다면은 요즘 회사 지금 우리 경부고속도로 해가지고 지하 사업이 지금 많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음을 비우시고 실거주 측면으로 사시다 보시면 만약 이 지하 사업이 만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 이 환경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고가에도 건물 자체가 좋으면서 또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그때
요즘 좀 약간의 좀 가격 상승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형 평수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 상승을 전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연결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연신역 주변에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 앞으로 매입하고 싶으세요? 연신내역 주변에 빌라, 다세대 주택? 네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연신내역 주변으로 어떻게 다세대 주택, 그 빌라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거기 어떻게 투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친구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예, 예. 괜찮다고 해서요. 아, 예, 예. 예,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작년에 한 해 좀 많이 이게 뭐냐면은 전세난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한 매매에 전환 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몰린 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쪽 지역을 보면 지금 우리 시청이 주변으로 한다면 아마 연신내역하고 구산역의 이 사이에도 지금 죄송합니다.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지금 막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많고요. 또 여기 불광동 쪽 이쪽으로도 해서 좀 많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그 우리 저 GTX 여기도 저 GTX A노선 들어오는 건 아세요? 연신내역이 얘기는 정찰이 들었는데 예예. 뭔 얘기라 가지고요. 그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겠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저 수도권 가격 급행 철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삼성역까지 해가지고 아마 20분대도 그러니까 강남권 지역까지 아마 지금 1시간 걸리는 게 아마 20분대로 아마 단축될 예정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연신내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로서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네. 건 뭐냐면은 연신내 역 쪽으로 가깝게 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주변을 보자면 뭐 여기 뭐 가톨릭대 뭐 은평 소모병원도 있고 뭐 올해 말에 롯데 쇼핑몰도 또 개점이 예정돼 있고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층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막 기업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투자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 네네. 매매를 하셨는데 뭔가 이제 네. 또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또 이걸 잘 산 네. 건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문자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화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24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파트가 과연 시세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망 좀 짚어주세요. 라고 49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좀 요지부동인가 봐요. 안 예, 예. 움직이니까 뭔가 예, 예. 좀 다급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여기 이쪽이면은 마곡지구가 가깝다. 이제 그걸 저희는 일단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네. 여기 또 5호선 우장산역에 또 아주 가깝네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또 이렇게 앞으로 보면 또 학군이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곡지구입니다. 서울 대규모 마지막 뭐 개발지라고 하면서 대단한 규모로 지금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이 앞으로의 인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 뭐 15만, 16만까지 해서 23년까지, 2023년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원 인구, 역시 말씀드린 것은 만원 인구 이입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쪽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수혜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한 5, 6년도 후에도
매매가, 전세가하고 매매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가격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관련된 호재 부분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사연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또 있을까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 말고 이 경기도 광명시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수 어떨까요? 라고 12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광명시 쪽으로 관심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역 역세권에 신축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지금 매수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쪽은 뭐 앞으로도 교통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신안산선도 있고 얼곡 판교선도 지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이 이제 한송이 막 되면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저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네.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뭐 강명역이고요. 아마 주의하면은 뭐 이쪽 주변으로 해서 아마 저기를 말씀하실 거예요. 오피스텔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강명국제 뭐 디자인 클럽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아마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배우수 또 이쪽으로 해서 또 그 복합 쇼핑몰 또 이렇게 크게 형성돼 있고요. 우리 여기 이 지역 주변에서는 괜찮습니다. 배우 수요도 충분히 있고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게 뭐냐면은 이 강명 지역 쪽이 2017년 내년부터 해서 이제 막 아파트도 공급이 해서 많아지고 가격 조정 국면이 아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가보다도 꼭 분양 당시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분양가 이하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분양가에도 그대로 또 매수할 수 있으니까 아직 그 투자하기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괜찮긴 한데 예. 지금 사는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예. 가격 추이를 예. 보면 좋겠다. 남들 그냥 분양받는다고 그냥 분양 받아가지고 접속하지 하구나. 말고. 일단 한번 생각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어떠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더 길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소장님과 1대1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박정원 소장과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전략 제시해드려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세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매물 정보 들으시다가 나는 궁금하다. 이 매물 어떻게 하면 매수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자세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또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소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 굉장히들 선호하시는데요. 이제 보통 한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로서 성공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특히 서초나 강남권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거두시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포 재건축의 이주 혜택과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반포 잠원의 이주, 그러니까 재건축 이주죠. 재건축 이주 직전에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시세 상승으로서 좀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재건축 바로 직전에 있는 곳,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동작구 사당동 인근에는 사당동 자체의 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과 또 바로 옆에 방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들이 많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의 바로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 이주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 임대가의 상승과 매매가의 상승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당동은 또 향후에 그 바로 도로의 어떤 큰 호재들, 장제 터널의 개통 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주변 도로망, 사당로의 확장 등 그래서 도로적인 여건 개선으로 통한 호재 상승 이것을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7호선으로서 남성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과 서초권에 출퇴근하는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임대 놓거나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서 사당동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정보, 이 사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팀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총 2개의 물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강동과 강서, 강북 지역. 자, 강남이나 서울 중앙 부분에, 그러니까 사대문 안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들이 왜 안 오를까요? 자, 바로 중심 업무지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적인 여건 역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몇 년간 상승 시장이었지만 이 지역들 오르긴 올랐죠. 조금 올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역 오늘 소개드릴 마포구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다리 마포대교와 서강대교가 있고 또 광변북로 다양한 교통시설들 그리고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모여있는 마포구 신수동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는 자, 간단하게 단어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산이고 캠프킴 기지 근처입니다. 자, 그만큼 미래 가치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물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팀장님의 매물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마포구로 함께 가보시죠. 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7월에 벌써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 물건 준비했고요. 2억 6천만 원의 매매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단 입지적 매력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 6호선 광흥창역, 그러니까 가로치고 서강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위쪽에는 서강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광흥창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역에서도 가까이에 있으면서 홍대에 있는 홍대 거리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신촌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으면서도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교통이 좋다라고.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오른쪽 아래로는 마포대교, 왼쪽 아래로는 바로 서강대교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외부 내부순환도로와 그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다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는 사실상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자, 동쪽으로 가보면은 마포와 공덕에 있는 글로벌 업무지구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바로 용산이 있습니다. 자, 용산에도 다양한 업무 지구와 함께 다양한 꾸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포와 앞으로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자, 왼쪽 편, 그러니까 서부권역으로 조금만 가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의 메카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그러니까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바로 여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동서남북으로 잘 갖추어진 업무 시설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요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업무 지구의 근처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수요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래의 가치 역시 높습니다. 자, 오른쪽 마포의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비해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노리시는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에서 대학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서강대교,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화여대,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홍대가 있습니다. 홍대까지도 한 1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젊음이 흐르는 낭만이 있는 그곳까지 1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의 있는 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 자녀분들이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뭔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뭐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마포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과 서부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포역과 공덕역 중심으로 글로벌 업무지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미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직원들의 수요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바로 용산입니다. 자, 지도 딱 펴놓고 한강 위쪽으로, 한강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그 다양한 지역들이 이곳 신수동에 있어서는 수요층이, 직장인 수요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홍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홍대 민자 역사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 수요층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동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고 관광과 소비의 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도 역시 더욱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현금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 자체는 주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매력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곳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인리 발전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은 뭐 문화와 예술의 파크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매물 위치에서 1km 정도밖에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또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강 근처에 있으면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바로 마포구 지역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일단 건물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네. 그 외관 같은 경우는 좀 모노톤으로 해서 상당히 이쁘게 네. 지어졌고요. 하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전 세대가 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주차 거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뭐 CCTV, 세이프티 도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양한 편의 시설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건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자, 그만큼 잘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담하는 그런 공인중개업소가 따로 있고 전문 시설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건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도 좋고 뭐 매물 내용들 살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 가격은 어떤가요? 일단 매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네네.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 2,500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또 월세 놓으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월세를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가 잘 되는 지역, 그러니까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5만 원, 10만 원 더 나오는 지역은 다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 소액 투자 2,500 정도로 투자를 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물 매수할 때 어떤 점 좀 유의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쵸. 같은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세 놓으실 분들이나 전세 놓으실 분들 현재 이곳에 시세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 지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투자 패턴에 맞는 지역인지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동작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살짝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 물건 준비했고요.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입지여건부터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구 사당동은 어떤 입지적 매력이 있나요? 예, 일단 동작구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를 네. 보면요. 자, 바로 위쪽이 용산입니다. 용산이 바로 서울의 또 중심이죠. 그 중심 바로 밑에 동작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서는 바로 정 가운데 있다. 또 사당동은 그 동작구의 중심이고요. 바로 서초 강남권을 넘어가는 바로 뭐 길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는 이렇게 넓게 보시면 그렇고 또 가까이 바로 또 여의도도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지역도 괜찮고요. 특히 사당동은 바로 옆에 동작대로를 동작대로를 건너면 바로 방배동이 시작되고요. 자, 방배동 지나서 서초동 그리고 이제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바로 강서 쪽에서 바로 넘어올 때 이곳을 지나야지만 바로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위치는 바로 남성역에서 도보로 약 4, 5분 정도 걸리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7호선이죠. 바로 이수역입니다. 이수역은 또 7호선과 4호선이 환승이 되죠. 또 아래쪽에는 또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이 환승이 되는데 이수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약 9분 정도, 그다음에 사당역 같은 경우는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도보로 갈 수 있고 또 마을버스 탄다 그러면은 약 2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자, 특히 이제 뭐 남성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도 남성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본 매물 중심에는 주변에 뭐 사당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굉장히 2인 가구,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과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변에 또 동작구는 또 녹지 공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동작국립현충원 약 43만 평이 되고요. 자, 본 매물이 있는 인근에는 또 까치산 공원과 그다음에 3.1공원 또 관악산까지 연결되는 또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해서 관악산까지도 아침에 새벽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엔 뭐 담사 초등학교, 남성 초등학교, 또 남성 중학교, 동작고등학교 그래서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입지 조건으로서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까 이제 그런 입지 조건뿐만이 아니라 또 대학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대학교, 충신대학교, 숭실대학교, 또 서울대학교까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학생층의 수요층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제 요즘은 이제 대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층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친구들끼리 같이 둘, 셋이 같이 투룸을 또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강남권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대학가의 학생층까지 굉장히 폭넓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들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첫째, 바로 이제 강남권을 진입할 수 있는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 도로망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서리풀공원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당동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보통 남부 순환로나 이제 반포 쪽으로 우회를 했는데요. 이제 장제 터널이 이제 작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19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본 매물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당로를 통해서 서초대로 테일한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서초동과 그다음에 강남권, 바로 교대역과 강남역, 삼성역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이제는 5분에서 10분권역으로 강남과 서초권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사당 IC가 이제 개통이 됐죠. 제가 이제 오늘도 한번 타고 이제 들어왔었는데요. 자,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이면은 수서와 그다음에 금천구 시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강점이 또 생겼고요. 자, 특히
우리가 투자하실 때에 바로 이제 그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느냐, 바로 최근에 이 개발의 움직임이 있으면 또 좋죠. 바로 개발의 움직임이 사당동과 사당동 바로 옆에 방배동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당동 같은 경우에 빠르게 움직였던 1구역과 2구역이 이제 이주 시작됐을 때 주변에 그 임대가하고 매매가를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사당 3구역이 이제 그 바로 상반기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 중인데요. 올해 안에 이제 관리처분을 받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게 되는데 약 이주해야 될 세대가 약 500세대 정도 됩니다. 주변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요. 또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움직이는 구역들이 방배 5구역과 6구역이 있는데요. 5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주해야 되는데 무려 이주해야 될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거고요. 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또 내년 상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무려 이주 세대가 약 900에서 1,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사당동으로서의 그 이주 수요의 그 흡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또 사당역에는 또 공영주차장 부지의 개발, 그리고 사당역 이수역 사이의 지구 단위 개발이 약 14만 평이 또 진행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왕복 4차선이 6차선으로 또 제3차 구간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 매물 인근에는 특히 교통적인 호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입지 여건도 좋고 개발 호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 실수요자들의 좀 입맛에 맞게 지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어떻게 예. 지어지나요? 자, 한 동만 있는 그 나홀로도 다세대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두 동으로 지어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총 두 개 동으로 약 20세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중 6층 중 5층입니다. 특히 이제 그 대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북쪽으로 4m, 서쪽으로 6m, 동쪽으로 6m, 3m죠. 3m 도로입니다. 그래서 3면이 또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그다음에 주차장 진입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면들이 나중에 임대 놓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특히 투룸이지만 중문을 또 설치하기 때문에 단열이나 또 소음 효과에 굉장히 좋을 거고요. 또 천정의 시스템 에어컨, 또 1층에 무인 택배함, 또 세대별 개별 창고까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임대 놓고 투자하시기엔 굉장히 안성맞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굉장히 또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예, 2억 5,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완공돼서 분양하는 금액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로 투자하실 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투자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약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제외고도 굉장히 수익률 높은 그런 안전한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의점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준공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서 이제 지어진 건물은 볼 수 없겠죠.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지 입지니까 현장 가셔서 꼼꼼히 대지 입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대 놓으셔야 되니까 임대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을 꼭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내 꼭대기 5층 준비했습니다. 이 4억 원 매매 금액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약 3억 2천만 원 예상돼서 실제 투자 금액은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용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입지적 매력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아마 그 용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아마 용산의 지도가 머릿속에 딱 꽉 차 떠오르죠. 있으실 텐데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어디냐? 바로 캠프킴 기지 아래쪽, 그러니까 캠프킴 기지의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4호선과 6호선 지나간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가 되겠고요. 자, 뒤쪽으로는 이렇게 용산 가족공원을 끼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그 캠프킴 기지 위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산 전쟁기념관까지도 1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강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한강로가 바로 캠핑 기지가 위쪽에 들어서고 아래쪽으로는 신용산역,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용산역이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 특히 한강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미 지가가 용산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대는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겠지만 미래의 호재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용산역,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바로 아래쪽에 있고 바로 머리 쪽에는 캠프킴 기지가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개발 호재 주목해 볼까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너무 될지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오늘의 포커스는 캠프킴 기지에 맞춰져 있죠. 일단 캠프킴 기지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높이의 빌딩이 7에서 8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주상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업무 지역이 형성이 된다. 이게 단순히 큰 호재만이 아니라 이곳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환경 역시 덩달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개발되면서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강로 일가 이 지역까지도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간 역시 개발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상강 맨션 부지 바로 매물지 바로 옆쪽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재건축이 진행될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 아모레 퍼시픽 4호, 그러니까 이제는 용산역으로 한번 옮겨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역 인근에는 아모레 퍼시픽 4호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규모 호텔들, 이미 현재 건축 중인 모습들 다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 전자상가를 한 번씩 잘 찾아가는데 이곳 용산 전자상가만 오셔서 보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정말 타워 크레인이 한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타워 크레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건축이 완료가 될 경우 이 지역들은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전자상가 역시 한번 또 환경 정비 사업이 일어나게 될 경우 조금 더 크게 변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광 의료 호텔 개장이라든가 중앙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형 병원을 또 신축할 예정이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7만 평에서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좀 현실성 있는 규모로 약 12만 평 규모로 개발을 할 것을 다시 용역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산에 있는 개발 호재들 정말 무궁무진하고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충분히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달 준공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다 지어졌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은 다 완성이 네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이곳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 일단 5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구조로 나오게 되겠고요. 위층의 복층은 따로 독립된 스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조금은 더 특이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물적인 여건 역시 용산의 개발에 맞추어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곳은 지금 아래쪽은 다 원룸, 그러니까 이곳 5층에 2개에만 투룸 플러스 복층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펜트하우스 느낌 나서 가격 그렇습니다. 걱정되는데 가격 어때요? 그렇죠. 이 펜트하우스로 네. 구성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매매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땅값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가가 4억입니다. 자, 전세가가 아직 이 땅값을 따라가지를 못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3억 2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8억에서 약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용산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있는 약간 펜트하우스 느낌 나는 다세대 주택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리 용산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맞는 투자처 따로 있습니다. 자, 투자 금액, 투자 기간, 투자 패턴 분명히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자,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일단 부동산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매물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 매물이죠.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되는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오프라인 통해서 나는 좀 진지하게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손은경 소장님과 1대1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마련돼 있습니다. 세미나 확인해 볼까요? 자, 손은경 소장의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도 좋고요. 또 온라인 통해서도 매물 정보 확인하시다가 난 정말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 혹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과연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서울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투데이 부동산 투데이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또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꼼꼼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